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3월 2일, 오늘 시작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 내용인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지정학적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해 곧바로 터져버린 에너지 위기 상황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군사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요? 보세요. 세계 에너지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유가는 순식간에 급등했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가 지금 마비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기술 전쟁, 이른바 테크 냉전이 격화되고 있어요. 미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거대 AI 기업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겁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대혼돈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고 올해 남은 기간을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분석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서 AI 산업, 그리고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거쳐 새로운 자산의 시대까지 총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AI 양극화에 대한 심층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2026년 남은 기간에 관통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트렌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AI 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분열, 즉 양극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양극화를 이해하려면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두려움이나 기대가 단지 시장을 예측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두려워하던 현실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AI의 두 가지 운명이죠. 한쪽에서는 정부 규제와 리스크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앱 분야의 거품이 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하드웨어나 인프라 분야가 국가 주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보고서의 계량 모델을 보면 숫자가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소프트웨어 버블 붕괴 확률이 무려 85%에 달하는 반면 하드웨어 호황이 계속될 확률은 92%나 돼요. 이건 뭐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 AI 양극화가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고서는 미국을 요새 경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철옹성 같은 경제라는 뜻이죠. 이 분석의 핵심은 미국이 글로벌 자본의 블랙홀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달러 패권과 에너지 자립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 기축통화국인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위기로 신음할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떨어져야 하는데 이 표를 보세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는데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주가 지수도 같이 오른다고 전망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이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피하는 일종의 방어 수단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 자금을 다 빨아들이면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는 여기서부터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유럽으로 지목됩니다. 중동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결국 발목을 잡아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에 직면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이 수치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고 사람들은 돈 쓸 여력이 없어지니까 결국 유럽의 주요 주가 지수들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이 상황에서 의외의 수혜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전략적인 이점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죠. 어떻게요? 러시아나 이란한테서 싼 값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힘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면 침체됐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결국 외환 시장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킹달러 현상이죠. 위기가 닥치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유로화나 엔화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보고서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이제 자산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조언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갈치 같은 아주 복잡한 계량 모델 분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략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팔고 눈에 보이는 인프라를 사라. 둘째, 금이나 구리, 석유 같은 실물 자산으로 피신해라. 셋째, 잘 나가는 지역과 못 나가는 지역의 이 격차를 이용해서 투자 기회를 찾아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제는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의 희소성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B2C 기술주나 소프트웨어, AI는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장비나 전력 인프라 같은 것들, 그리고 금, 구리, 석유 같은 원자재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거죠.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국가 간, 제도 간 갈등이 심해지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손에 잡히는 물리적 희소성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